저녁 냄새가 가시지도 않은 집안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가 거칠게 부딪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마룻바닥에 떨어진 외투를 주워들며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 이제 못 살겠어. 당신이 뭘 생각하고 사는지도 모르겠고, 맨날 똑같은 일상, 똑같은 말, 똑같은 표정 지겨워. 남편은 손에 쥔 컵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단호하지 않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는지 말이라도 해봐. 아내는 웃음인지 비웃음인지 알 수 없는 얇은 미소를 흘렸습니다. 말한다고 달라졌겠어? 당신은 너무 평범해. 난 이제 좀 다른 삶을 살고 싶어. 남편의 눈동자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감정도 내색하지 않은 채 조용히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말 한마디에 스쳐 지나가는 표정 속에 그동안 참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드러나곤 합니다. 그때 아내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남편은 무심하게 돌아선 아내의 시선을 스치듯 흘겨보았고 아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듯 침을 삼켰습니다. 누구야? 당신이 신경 쓸 사람 아니야. 남편은 의자를 밀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차분했지만 어딘가 아주 먼 곳을 보고 있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가고 싶으면 가. 그 말에 아내는 잠시 멈칫했지만 결국 외투를 움켜쥐고 현관을 향해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빠르지도 그렇다고 주저하지도 않은 묘한 속도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썰렁한 집안을 길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떠났고 남은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거실 한가운데에 고요만 남기고 계셨습니다. 누군가 떠나는 날은 늘 그렇게 집안의 공기가 조금 더 차갑게 흐르곤 하더라고요.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남편은 아무도 모르게 한번 숨을 깊게 몰아쉬었습니다. 아내는 몰랐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어떤 신분으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저 평범한 남편, 그렇게만 생각하고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이혼 서류를 내밀기 전 아내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의 평범함은 숨기고 싶었던 진실의 그림자였다는 걸. 새벽과 아침 사이의 경계가 아직 흐릿하게 남은 시간, 낡은 아파트 거실에 희미한 은색 햇빛이 스며들며 두 사람의 하루가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 한 사람은 창가에 서서 미세하게 흔들리는 커튼을 바라보며 잠든 몸을 깨우는 듯한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식탁 앞에 앉아 신문 위를 지나가는 글자들을 의미 없이 넘기고 있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작은 균열이 어느 지점에서부터 쌓여왔는지 두 사람 모두 정확히 짚어낼 수 없었지만 그 균열의 울림은 이른 아침의 정적 속에서 조금씩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식탁에 앉은 이는 갑자기 신문을 툭 내려놓더니 그동안 참았던 숨을 내뱉듯 말을 꺼냈다. 오늘도 늦지? 요즘은 얼굴 보기도 힘드네. 창가에 서 있던 이는 움찔하는 듯한 작은 반응만 보였을 뿐 대답을 서둘러내지 않았다. 커피잔을 앞으로 끌어당겨 식은 향을 잠시 들이마시더니 부드럽게 말을 꺼냈다. 오늘은 회의가 좀 많아요. 아마 저녁엔 조금 늦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변명도 설명도 아닌 그저 사실을 말하는 투였지만 식탁 쪽의 표정은 그 사실이 주는 감정의 방향을 이미 다른 쪽으로 정해두고 있었다. 신문을 다시 펴지 않은 채 조용히 두드려지는 손가락 끝과 식탁 위로 떨어지는 짧은 한숨의 소리가 방 안에 고르게 퍼졌다. 그 소리 속에는 말하지 않은 감정이 오래 머물러 있었고 그 감정이 서로의 사이를 조금 더 멀게 만들고 있다는 걸 둘 다 잘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꺼내려고 하지 않았다.
현관에 서서 신발을 신던 이는 잠시 뒤돌아보았다. 부엌에 앉아있는 눈빛과 잠시라도 마주치길 바란 듯 했지만 식탁 앞의 시선은 신문 위에 걸친 손끝으로만 머물러 있었다. 문이 닫히고 난 뒤에야 식탁 쪽에 몸이 조금 느슨해졌고 신문을 접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 소리에는 서운함도 피로도 지친 마음도 어딘가 섞여 있는 듯 보였고 이른 아침의 공기는 그 감정을 가만히 머금은 채 더 깊은 정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지하 주차장의 차갑고 넓은 공간은 도시의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유일하게 조용한 틈이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은 잠시 핸들을 놓고 외부에서 보이는 얼굴을 안쪽으로 접어두듯 눈을 감고 있었다. 문을 열고 나오자 검은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빠르게 다가와 자연스럽게 길을 만들었다. 잠시 전까지는 소박한 가정 속의 한 사람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전혀 다른 인물로 변해야 했다. 오늘 일정 준비 끝났습니다. 바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깊게 숙여지는 인사와 긴장된 공기의 흐름은 이 사람이 어떤 자리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 만들었다.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서자 입술이 아주 조금 굳어가는 것 같았다. 가정 속에서의 침묵과 회사에서의 무게가 서로 다른 성질의 부담으로 가슴에 포개져 있었기 때문이다. 문이 닫히고 조용한 공간이 생기자 그는 미간을 가볍게 지그시 눌렀다. 세상 앞에서는 한치 흐트러짐 없이 서야 했지만 가정 안에서는 그런 단단함이 오히려 벽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이미 회의실 안에는 수십 명의 시선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그는 그 시선들 속에서 늘 해오던 일처럼 낯선 얼굴을 덮어쓴 듯한 태도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평범한 일상 속의 그와 이 자리에서의 그는 너무나 다른 결의 존재였고 그 간극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만 가고 있었다. 집에서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은 채 늘 조용하고 차분하게만 보이려 했던 그였고 회사에서는 누구보다 영향력 있고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인물이었다. 두 세계를 오가는 삶은 누구도 알지 못한 채 그 사람만의 고독하게 긴 하루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늦은 밤 집에 들어서자 현관 불빛만 켜져 있었고 거실은 차갑게 식은 공기만 남아 있었다. 신발장 앞에 놓여 있어야 할 신발도 보이지 않았고 집안엔 누군가의 흔적 대신 오래 비워둔 자리만이 느껴지고 있었다. 외투를 벗고 소파에 앉은 그는 바깥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부러운 삶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집안의 이 고요함은 마음 한가운데 차갑게 내려앉는 외로움으로 변하고 있었다. 시간은 넘었고 도어락 소리가 울리며 문이 열렸다. 늦은 시각에 들어오는 발걸음은 설명되지 않은 여러 감정들을 한꺼번에 끌고 들어오는 듯했다. 아직 안 자고 있었어? 짧게 건네진 말 안에는 미안함도 이유도 사과도 없었다. 그저 무심하게 던져지는 말의 결속에 서로의 온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연락이 없어서 혹시 무슨 일 있나 했어요. 대답 대신 작은 몸짓 하나만 돌아왔다. 그럴 필요 없어. 나도 내일 좀 하는 거야. 이 말이 사실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하긴 어려웠지만 확실한 건 멀어지고 있다는 감정이 그저 느낌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었다.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은 예전엔 익숙한 일상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세계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붙잡고 싶다는 생각보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바라보고만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있었다. 식탁 위에 그릇 하나도 빗살무늬처럼 쓸쓸하게 보였고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밥을 먹던 흔적들은 이제 한 사람씩 따로 놓인 의자들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느리게 숨을 고르며 텅 빈 집을 바라보았다. 흔적은 그대로인데 마음만 사라져가는 공간처럼 집안이 이상하게 넓게 느껴졌고 그 넓음이 오히려 그를 더 작게 만들고 있었다. 주말 오전 그는 오랜만에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다. 소파 쿠션을 들추는 순간 얇은 종이 하나가 손끝에 걸렸다. 영수증. 여느 카페와 다르지 않은 영수증이었지만 찍힌 시간은 너무 늦었고 남겨진 음료는 2잔이었다. 짧은 종이 한 장 속에 말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조용히 숨어 있는 듯했고 그는 종이를 오래 바라보다 부드럽게 식탁에 내려놓았다. 화가 나는 것도 폭발하고 싶은 감정도 아니었다. 그런 감정을 끌어올릴 여유조차 이미 사라진 듯했다. 대신 아주 오래된 피로감 같은 것이 서서히 가슴에 번져 있었다. 그가 저녁을 차릴 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식탁 앞의 의자는 이미 그가 차려둔 자리보다 더 멀게 놓여 있었고 잠깐의 인사도 서로의 눈빛도 조금씩 어긋나는 상황으로 남아 있었다. 요즘 뭔가 마음에 걸리는 거 있어요? 이 질문은 확인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작은 몸짓에 가까웠다. 그러나 돌아온 말은 생각보다 훨씬 낮고 차가운 결을 가지고 있었다. 당신이랑은 대화가 잘 안 돼. 뭘 말해도 돌아오는 말이 없으니까. 그 말은 오래된 상처처럼 서서히 스며드는 아픔을 남기고 있었다. 서로가 나눠야 할 이야기는 많았지만 그 이야기를 꺼낼 용기와 힘은 둘 다 가지고 있지 않았다. 식탁 위 공기는 대화의 부재보다 더 깊은 침묵으로 가라앉았다. 그리고 그 침묵은 더 큰 폭풍의 그림자를 조용히 예고하고 있었다. 늦은 밤 샤워기 물소리가 밀려오는 동안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어둠을 밝히며 켜졌다. 짧은 진동이 방 안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쪽을 바라보았고 화면에 뜬 한 줄의 문장이 짧지만 날카롭게 가슴을 스쳐갔다. 오늘도 고생했지? 다음엔 더 편한 대로 가자. 그 문장 하나만으로 모든 퍼즐이 순식간에 맞춰지는 듯했다. 숨이 크게 다가오지도 울컥 솟구치지도 않는 묘한 정적이 내면 깊은 곳에서 천천히 차올랐다. 그는 휴대폰을 아무 흔들림 없이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설명할 수 없는 지독한 적막이 몸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적막은 생각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샤워기 소리가 멈추고 문이 열리며 머리를 말리는 기척이 들려왔다.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그 말에 돌아온 반응은 묻지도 말리지도 않는 짧은 눈짓 하나뿐이었다. 문을 나서는 발걸음은 어딘가 가벼워 보였지만 그 안에는 이제 무엇도 숨기지 않겠다는 조용하고 깊은 결심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다.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고 밤 공기 속에서 그는 오랫동안 마음에 묻어두었던 진실이 이제는 더 이상 눌러둘 이유가 없다는 것을 천천히 깨닫고 있었다.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변화는 소리 없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걸 그는 이제야 실감하고 있었다.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신 그는
아파트 복도에 오래 서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한번 훑었다. 방금 본 문장은 단순한 문자 한 줄이 아니라 그동안 어딘가 숨어 있던 진실을 가만히 꺼내 놓은 듯한 느낌을 남기고 있었다. 발걸음은 엘리베이터 쪽이 아닌 계단 방향으로 천천히 향했다. 한 계단씩 내려갈 때마다 머릿속에서는 아침의 말수적은 표정, 저녁마다 사라지는 빈자리, 늦은 밤 돌아오며 보여주던 피곤한 눈빛들이 하나씩 떠올랐고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며 이미 오래전부터 어긋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천천히 비춰주고 있었다.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을 때 그의 손은 아직도 조금 떨리고 있었다. 아픔이나 분노가 아니라 그동안 지키고 싶었던 한 조각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는 묘한 실감 때문이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희미하게 흔들리는 동안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숨기고 있던 얼굴, 집에선 단순한 직장인인 것처럼 살아왔던 시간들, 그 모든 게 이제는 무의미해져가는 감정이 들고 있었다. 조용한 바람이 스쳤고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 더 숨길 필요는 없겠네요. 이제껏 그의 삶은 두 세계 사이를 오가며 균형을 유지하려는 긴장 속에 있었지만 그 균형이 무너졌다는 사실이 이 밤에 와서야 서서히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처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다. 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는 여전히 조용한 공기만 흐르고 있었고 방 안에서는 드라이기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불을 끄고 조용히 누웠다. 낮에는 누구보다 완벽한 얼굴로 살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완벽함의 껍질이 스스로 금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서로의 등이 이불 위에서 멀리 떨어진 채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고 그 거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같은 부엌에서 움직이고 있었지만 서로의 움직임은 마치 다른 집에 사는 사람들처럼 부딪히지 않은 채 교차하고 있었다. 어느 쪽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고 식탁 위에 올려진 밥과 반찬의 온도만 묘하게 남아 있었다. 오늘 저녁 늦어요? 식탁 앞의 목소리는 어색함을 부드럽게 감추려는 듯 조심스럽게 건네졌다. 아마 그럴 겁니다. 일정이 좀 있어서요. 짧은 대화를 끝으로 두 사람은 다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시간을 채웠다. 하지만 그는 그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던 아침 풍경이 이날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에 선 그는 잠시 손잡이를 잡고 망설였다. 말해야 할 것들이 가슴 안쪽에서 오래 머물러 있었지만 지금 꺼내는 것은 그를 더 흔들어 놓을 것 같아 아무 말하지 않은 채 문을 열고 나섰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따뜻한 햇빛과 함께 휴대폰 벨이 울렸다. 회사 측 비서의 전화였다. 회장님, 오늘 일정 중 대표단 초청 만찬 건이 다시 잡혔습니다. 저녁 8시에 시작됩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짧게 대답했다. 알겠어요. 준비해 두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마음속엔 묘한 결심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동안 숨기고 지내온 얼굴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때가 온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감출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인지 그조차 판단할 수 없었지만 확실한 건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회의를 마친 그는 잠시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거대한 건물들 사이로 햇빛이 선처럼 떨어져 도시의 흐름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빛들을 바라보는 동안
집안의 긴장감이 자꾸만 뒤따라 떠올랐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정작 마음의 중심은 텅 빈 듯한 느낌이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었다. 그때 비서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아무래도 회장님 자택 근처에서 최근 누군가를 자주 만나는 모습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창밖을 그대로 바라보았다. 누군데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차량 번호와 시간대는 확보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오래된 책 한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는 듯한 느린 호흡을 내쉬었다. 지금은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그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보다 지금은 더 큰 고요가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확인하는 순간 돌아갈 수 없는 감정이 시작될 것이란 걸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는 무언가 흐르고 있었다.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그날 밤 그는 회사에서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잠시 주변을 걸었고 그동안 일상처럼 느껴졌던 길들이 이날따라 지나치게 낯설어 보였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을 때 멀리서 누군가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익숙하지 않은 그림자가 천천히 현관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다. 높지 않은 키, 어딘가 분명한 여유가 스며 있는 보폭, 그리고 집 쪽을 향해 절도 없이 자연스럽게 걷는 방향. 멀리서라도 그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자리에서 추측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그림자는 문 앞까지 가지 않고 단지를 벗어나 사라졌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그의 마음 한가운데 남긴 흔적은 생각보다 뚜렷했다. 집에 들어섰을 때 식탁 앞에서는 나른한 표정으로 문자를 확인하는 이가 있었다. 옆모습은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 속에 그동안 그가 이해 못했던 다른 세계가 있는 듯한 느낌이 조용히 스며 있었다. 늦었네. 그 말은 평온하게 들리지만 어딘가 예민한 촉처럼 그의 마음을 건드리고 있었다. 일이 좀 있었어요. 짧은 대답이 오가고 서로의 시선은 긴장과 침묵 사이에서 부딪히지 않은 채 머물렀다. 그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그 소리는 그동안 드러내지 않은 감정의 무게가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듯한 여운을 남겼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다. 간단한 음식이 놓였지만 먹는 이는 거의 없었다. 침묵이 길어지던 순간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요즘 마음이 좀 불편해 보이네요. 이 말은 책임을 묻거나 의심을 드러내는 말이 아니었다. 그저 마음을 꺼내고 싶은 작은 용기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돌아온 반응은 익숙하지만 예상 밖으로 차가웠다. 당신이랑 있으면 숨이 막혀. 뭘 말해도 이해받는 느낌이 없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말은 싸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별에 가까운 결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식탁 위에서 잠시 흔들렸지만 곧 천천히 멈췄다. 내가 뭘 놓쳤나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지 않았지만 오래된 피로와 슬픔이 천천히 스며 있었다. 그러나 식탁 건너편에서는 그 말조차 더는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듯 보였다. 우린 이미 너무 멀어졌어. 그 말은 테이블 위 물잔을 살짝 흔드는 바람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담겨 있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감정이 천천히 마음 안쪽에서 떠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이제 그가 오랫동안 숨겨온 삶과 곧 깊게 연결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결국 짧은 말 몇 마디만 남기고 관계의 끈을 놓아버렸다. 집에 걸린 명패도, 식탁 위의 컵도, 옷장 속의 외투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는 물건처럼 조용히 남아 있었다. 이삿짐 차량이 떠난 뒤 집안은 불필요할 정도로 넓게 보였다. 벽에 걸린 그림만이 아직 누군가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듯 서늘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그는 비어버린 집 한가운데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제 숨기지 않을 오래된 감정이 천천히 펼쳐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삶을 유지하려 했던 시간들이 파도처럼 스쳐가는 것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받아냈다. 그리고 마침내 손가락이 아주 느리게 떨릴 만큼 묵직한 결심을 가슴 한가운데 조용히 내려놓았다. 더 이상 감정의 결을 숨기지 않겠다는 것,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지켜온 이름과 삶의 무게를 이제는 필요하다면 그 사람 앞에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것.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가진 모든 것과 함께 움직여야겠네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단단했고 그 단단함은 앞으로 펼쳐질 파도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다. 상대가 선택한 이별보다 더 큰 현실이 이제 그 사람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삿짐 차량이 떠나고 난 뒤 집안은 어딘가 소리가 잘 울리는 빈 공간처럼 변해 있었다. 한 사람이 사라진 뒤의 흔적은 말없이 남아있는 물건들 사이로 더 선명하게 묻어났고 그 흔적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감정의 층을 천천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거실을 돌아다녔다. 잘 접어두었던 커튼, 둘이 함께 골랐던 작은 조명, 식탁 위의 작은 긁힘 자국들, 그 자잘한 흔적들은 그동안의 일상들이 흘러가던 방향을 한눈에 보여주는 지도 같았다. 그러나 그 지도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길이 이상하게 틀어져 있었고 그 틀어짐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그는 이제야 천천히 실감하고 있었다. 그는 거실 창가 쪽에 서서 저 멀리 기울어가는 오후 햇빛을 바라보았다. 햇빛은 언제나처럼 따뜻했지만 혼자 서 있는 그의 그림자는 햇빛 뒤로 길게 늘어져 어딘가 흐릿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뜨지 않았던 오래된 감정의 실체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사랑이 식어서 떠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삶의 무게를 끝내 보여주지 못한 사람이었다. 숨기려 했던 이유는 지켜주려는 마음이었지만 그 마음은 결국 서로를 더 멀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을 남겼다. 준비해줘요. 모든 걸. 그 메시지는 누군가에게 보내는 부탁이자 명령이었고 그 말이 전해지는 순간 조용하게 감추어져 있던 세계가 이제는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차 안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조금도 평소와 같지 않았다. 경호팀 직원이 문을 열었을 때 그의 시선은 이미 다른 방향을 향한 듯 단단한 기운을 띠고 있었다.
준비됐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걸음을 옮겼다.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순간 그의 얼굴은 더는 숨기려 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로 천천히 변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긴 회의 테이블 너머로 모든 임원과 직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장님, 어제 요청하신 자료는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는 앉는 순간 모두에게 말했다. 오늘은 내 사적인 일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놀람과 긴장으로 흔들렸지만 어느 누구도 그의 말을 막거나 이유를 묻지 못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천천히 펼쳤다. 한 장 한 장에는 누군가의 동선, 만남, 시간대, 차량 번호가 정리되어 있었다. 그 자료들은 그가 직접 요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위해 당연히 준비해둔 자료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료들을 읽었다. 그러나 놀라거나 분노하거나 흔들리는 기색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서류를 덮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일은 내가 직접 정리하겠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만 그의 말은 그 어떤 조직적인 대응보다 더 단단했다. 그는 한동안 숨겨두었던 이름을 이제는 꺼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더 이상 가정 안의 평범한 사람으로 숨지 않고 그가 살아온 이름 그대로 상대를 마주할 준비가, 그 준비가 끝나는 순간 이제 관계의 균형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다. 며칠 뒤 그는 오랜만에 이전에 살던 집 근처 카페로 향했다. 도시의 분위기는 평소와 같았지만 그의 걸음은 더 이상 예전처럼 조심스럽거나 흔들리지 않았다. 문을 열고 들어간 그는 카페 한쪽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이는 고개를 숙여 무언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낯선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편안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엔 조금 과도하게 친밀해 보였고 그 친밀함은 그동안 그가 느꼈던 긴장과 의문을 한순간에 정답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는 테이블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한동안 그 둘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시선에는 질투도 분노도 없었다. 그 시선은 마치 오래된 사진을 이제야 제대로 바라보는 듯한 담담하고 조용한 흐름만을 담고 있었다. 잠시 후 그가 그 자리로 걸어가자 두 사람은 놀란 듯 몸을 굳혔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할 얘기가 있습니다. 밖에서 잠깐 볼까요? 둘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가 그런 톤으로 말하는 순간 거부할 수 없다는 걸 두 사람 모두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밖으로 나와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말 대신 휴대폰을 꺼내 한 문장을 보여주었다. 오늘도 고생했지? 다음엔 더 편한 데 가자.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빛은 크게 흔들렸다. 잠시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동안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숨길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맞은편의 이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했지만 그의 시선은 조용히 한 사람만을 향해 있었다. 내 삶을, 나라는 이름을 당신에게 숨겨온 이유, 당신은 몰라도 됩니다. 이제는 그 숨김을 끝낼 겁니다. 그 말은 협박도 아니고 감정적인 복수의 선언도 아니었다. 그저 오래된 결심이 이제야 자리를 찾는 듯한
단단한 톤이었다. 그는 둘을 뒤로 한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 걸음엔 홀가분함과 결심이 이상하게도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비서실에 연락했다. 준비해둔 자료들 전부 제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사람 2명만 배치하세요. 오늘부터 비서의 숨이 잠시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혹시 직접 움직이시는 겁니까? 그는 아주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동안 너무 모르게 살았어요. 이제는 알아야 할 사람들은 알아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그가 소중히 여겼던 관계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정리되어야 한다는 조용한 결심이었다. 그는 자료들을 밤새 천천히 읽었다. 시간대, 만남, 메시지, 사진. 그 모든 정보는 그가 원하지 않던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피해갈 이유가 없었다. 그는 자료를 덮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내 세계를 보여줄 차례네요. 그 말은 자신에게도 떠나간 사람에게도 그리고 새로 나타난 사람에게도 향한 말이었다. 그동안 숨겨온 세계가 차갑고 단단한 형태로 조용히 문을 열기 시작하고 있었다. 며칠 후 어느 호텔 로비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있었다. 이들은 예전보다 더 긴장한 모습이었고 문에 표시한 층수를 누르는 손끝이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들은 호텔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넓은 공간 한가운데 그가 서 있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정장을 갖춰 입었고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단단하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드러내며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얼굴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보던 사람이 아닌 자신이 이끄는 세계의 최정점에 서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둘은 숨을 삼키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당신들도 알아야 할 것 같네요. 조용한 공간 속에서 그의 말은 더욱 선명한 울림을 남기고 있었다.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순간 조용한 응징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그가 말문을 연 순간 두 사람은 자신들이 서 있는 위치를 그제야 실감한 듯 보였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유리창이 크게 나 있는 쪽으로 향했다. 도시의 불빛이 그의 뒷모습 위로 길게 흐르고 있었고 그 흐름은 묘하게 웅장했으며 어딘가 차가운 기운을 품고 있었다. 그동안 나는 조용한 일상을 살려고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처럼 평범한 집에서 평범한 시간 속에서요. 그는 말하면서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 얼굴은 오랜 시간 자신을 숨겨온 사람의 피로와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결심이 묘하게 공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을 지키려던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나만의 감정이 된 것 같더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어느새 단단한 기운이 서서히 쌓여가고 있었다. 두 사람 중 한 명이 작게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다. 그동안 그런 자리에서 살았다는 걸 왜 말하지 않았던 거죠? 그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아주 조용히 대답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선택하는 일은 평생 피하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한 번은 사람으로서 선택받고 싶었으니까요. 그 말에 공간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이런 결말이네요. 그는 뒤돌아 두 사람을 마주 보았다. 그 시선은 예전과 달랐다.
말하지 않아도 두 사람 모두 느낄 만큼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가진 세계를 숨길 이유는 단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3장을 천천히 손끝으로 밀었다. 이건 당신들이 지난 몇 달 동안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두 사람은 그 문서를 보기도 전에 이미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들이 얽혀있던 시간과 장소, 흔적들이 모조리 정리돼 있다는 사실을 감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짧게 말했다. 나는 당신들 둘 중 누구에게도 직접적인 처벌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순간 둘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다. 하지만 그건 아주 얕은 안도감에 불과했다. 대신 당신들이 살아가는 동안 지나치게 편안하게 혹은 지나치게 가볍게 내 이름 위를 밟고 지나가는 일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협박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보다 더 무서운 형태의 현실적인 선언이었다. 그가 가진 위치, 그의 영향력, 그의 이름이 가진 무게는 말하지 않아도 이 공간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제부터 당신들의 삶은 당신들이 선택한 감정과 당신들이 만든 결과 위에서 그대로 흘러갈 겁니다. 두 사람은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말은 단순히 분노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고 그들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조용하게 알려주는 말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숨기며 살지 않을 겁니다. 내 자리를, 내 이름을, 내 삶을 이제야 제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는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들이 떠난 자리는 내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맞이할 자리는 세상이 알아서 정리해 줄 겁니다. 그 말은 조용한 응징의 선언이었고 가장 잔인하지 않은 방식이면서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방식의 복수였다. 문이 닫히는 순간 두 사람은 도시의 야경보다도 더 차갑고 선명한 무언가를 실감하고 있었다. 다음 날 사회면과 재계 기사에는 조용한 파장이 일기 시작했다. 국내 대기업 H그룹 총수, 최근 이혼 절차 마무리. 재계 관계자, 조용한 성격이지만 단호한 결정력. 이번 변화는 회사 분위기에 큰 영향을 줄 듯. 그 이름이 세상에 다시 크게 오르내리는 동안 그는 사무실에서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었다. 비서들은 평소와 다르게 내부 분위기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 오히려 더 낯선 무게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회의실로 들어가기 전 잠시 걸음을 멈췄다. 이제야 자신의 세계가 온전히 드러난 듯한 묘한 감정이 천천히 가슴 안에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펜을 집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네요. 그의 얼굴에는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복수가 아니라 자신을 되찾는 사람의 차분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오후 그는 조용한 카페 한켠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비가 가볍게 흩어지고 있었고 그 빗소리는 그의 마음을 더욱 차분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익숙한 얼굴이었지만 얼굴빛은 예전보다 더 창백해져 있었다. 그는 그 사람을 보며 잠시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그 목소리는 이전에 느끼던 여유나 자신감이 아니라 어딘가 흔들리고 깨지고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말했다. 앉아요. 그 사람은 테이블 건너편에 앉으며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는 듯 손끝만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때는 몰랐어.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는 조용히 커피잔을 들어 올리고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걸 알았다면 달라졌을까? 그 질문은 감정을 요구하지 않은 질문이었다. 그저 결과만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의 질문이었다. 그 사람의 눈빛이 서서히 흔들렸다. 아마 달라졌겠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야. 그는 아주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나 그 미소는 따뜻함이 아닌 각자의 길을 인정하는 담담한 인정에 가까웠다. 그렇다면 그때의 선택은 지금도 같은 걸까요? 그 물음에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모든 답을 들은 것 같았다. 그 사람의 시선은 어딘가 후회와 죄책감으로 흐려져 있었지만 그 감정은 이미 너무 늦게 찾아온 감정이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 사이의 결말은 이미 오래전에 정해져 있었던 것 같네요. 당신이 선택한 감정은 이제 당신 삶의 일부가 되었고 나는 그 결과를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말은 버림이 아니라 정리였다. 감정의 단절이 아니라 감정의 마무리였다. 그는 비 내리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이제는 서로의 삶에서 아무런 빚도 없어요. 그 말은 그 사람에게는 가장 잔인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따뜻한 말이었다. 그는 카페를 나서며 오랜 시간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씩 거치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카페를 나와 그는 천천히 걸었다. 비는 점점 잦아들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그의 걸음은 자유로워 보였다. 그는 이제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자기 자신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지도 이해받고 싶지도 않은 상태. 그저 있는 그대로의 삶을 곧바로 살아낼 준비가 된 상태. 그가 가진 정체성도 자리도 이름도 이제 숨김없이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상태. 비가 멈추는 순간 그는 가느다란 미소를 지었다. 이제 곧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가 택한 응징은 화려하거나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방식의 응징이었다. 자신이 선택한 삶을 그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도 깊은 복수였고 그 복수는 이미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사 후 처음으로 그가 새 집의 현관문을 열었을 때 공간 안에는 아무 냄새도 아무 기척도 없었다. 가구들은 적당한 자리마다 놓여 있었지만 그것들은 그를 반겨주는 것보다 그를 가만히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남기고 있었다. 그는 신발을 벗으며 잠시 현관에 서서 습관처럼 주변을 둘러보았다. 예전처럼 누군가가 부엌으로 걸어가거나 거실에서 작은 움직임을 보일 일도 이제는 없다는 사실이 조용히 그러나 선명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거실 중앙으로 걸어가 새로 들인 조명 스위치를 켰다. 부드러운 노란 빛이 퍼지며 그의 얼굴 위에 잔잔하게 내려앉았다. 이제야 조용하네.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말이 아니라 혼자 있는 공간에 건네는 말이었지만 그 말은 묘하게 오래 머물렀다. 손에 들고 온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그는 소파에 앉았다. 소파는 아직 새 제품 특유의 냄새가 나는 듯했고
그 냄새는 그의 마음 한 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막 올라오는 듯한 느낌을 남기고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어서가 아니라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있는 감정들이 지금 마음속에서 조용히 정리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난 시간 동안 그는 너무 많은 감정과 흔들림을 조용히 끌어안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흔들림은 더 이상 과거를 매달지 않았고 그를 붙들지도 않았다. 그저 이제는 자신에게 돌아온 자리였고 그 자리가 그에게 새로운 호흡을 만들고 있었다. 며칠 뒤 그는 일정을 마치고 늦은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문득 한 장소가 떠올랐다. 예전에 자주 가던 호숫가 근처 카페, 오래된 의자와 조용한 잔향만 남아있는 공간. 그는 방향을 바꾸고 카페로 향했다. 문을 열자 벨소리가 울리고 낯익은 공기가 천천히 밀려왔다. 그 공기는 오래전 기억의 느낌과는 조금 달랐지만 그에게 익숙한 고요를 선물해 주었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익숙한 얼굴이었다. 예전보다 조금 초라해 보였고 표정은 바람에 흔들린 종이장처럼 쉽게 구겨질 것처럼 보였다. 그 사람은 그가 있는 쪽을 보고 잠시 멈춰 서 있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조심스레 다가와 그의 테이블 옆에 섰다. 잠깐만 앉아도 될까? 그는 허락하지도 거절하지도 않았다. 그저 빛이 그림자를 들이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 마주 앉자마자 결국 감정을 참고 있던 듯 입을 열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 그는 말없이 들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제야 알았는데 이미 너무 늦어버렸더라. 그 말은 후회처럼 보였지만 그에게는 오래전 예측 가능한 결말에 지나지 않았다. 그 사람은 손끝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혹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왜요? 그 질문은 냉정하거나 차갑지 않았다. 그저 상대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려는 질문이었다. 그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입술이 여러 번 떨리며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결국 알고 있던 대답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그 침묵이 가장 정확한 대답이었다. 그는 테이블 위 컵을 가만히 스쳤다. 우리가 함께 있던 시간은 나에게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상대의 표정에는 조금의 희망이 스쳤다. 그러나 그는 이어서 말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돌아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그 말은 냉정함보다 더 깊은 담담한 진실을 담고 있었다. 그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조용히 흘렀다.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그때의 우리는 그때의 감정 속에서만 머물렀던 거겠죠. 그 사람의 어깨가 서서히 내려앉았다. 그는 자리를 먼저 일어났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늦은 밤 공기가 이상하리만큼 가벼웠다. 그는 결코 복수로 인해 만족하거나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공감을 잃은 관계의 끝을 가장 현실적인 방식으로 맞이한 사람이었다. 며칠 뒤 그는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마치고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다. 바람은 잔잔했고
도시의 불빛은 극장 스크린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는 잠시 자신의 손목 시계를 바라보았다.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며 직원들이 선물한 시계였다. 그는 그 시계를 눌러보며 조용히 말했다. 나답게 살아도 될 때가 온 것 같네요. 그가 있는 자리는 이제 더 이상 부담이 아니었고 그가 가진 이름도 이제는 숨기고 싶은 짐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이름이 주는 책임과 무게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감당은 자신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오늘 일정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서류를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은 조금 늦게 출근하겠습니다. 그 말은 자신에게 주는 작은 휴식이었고 그 휴식은 오래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아가는 과정의 일부였다. 그는 엘리베이터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미래에 대한 기대라기보다 이제야 정상 궤도로 돌아온 삶의 흐름에 차분한 고마움을 보내는 미소였다. 퇴근 후 그는 집 근처 산책길을 걷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작게 흔들리는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고 길 위에 잔잔한 그림을 만들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바람은 예전보다 차갑지 않았고 어깨 위로 얹혀있던 무게가 어느새 가벼워졌다는 사실이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조용히 실감되고 있었다. 그는 길 끝에 있는 작은 의자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은 흐릿했지만 흐릿함조차도 어딘가 따뜻해 보였다. 그는 얼마나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모른 채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이별과 후회와 상처가 그의 삶에서 차지했던 위치는 생각보다 컸다. 하지만 그 감정들이 남긴 빈 공간에 이제는 새로운 감정들이 천천히 채워지고 있었다. 그는 과거를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과거를 미워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이제야 제대로 느끼고 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삶은 때때로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도 했지만 그 흐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그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 조용히 깨달아가고 있었다. 바람이 지나가며 나뭇잎들이 가볍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마치 그의 마음속 잔잔한 파동과 닮아 있었고 그 파동은 한동안 그의 가슴 한가운데 머물러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는 괜찮네요. 그 말은 누구에게 들리기 위한 말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자신과 멀어진 감정을 다시 제자리로 불러들이는 말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 걸음은 더 이상 아프거나 흔들리지 않았고 더 이상 과거를 떠올리지도 않았다. 그 걸음은 분명한 방향을 향해 천천히 나아가고 있었고 그 방향은 그가 다시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이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무늬 조명을 올려다보았다. 그 빛은 그를 부르는 것도 그를 위로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저 그가 돌아올 자리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만을 조용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서 그는 잠시 숨을 들이마시고 부드럽게 내쉬었다. 자리에 앉아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컵을 바라보다가 그는 자연스럽게 손을 올려 컵을 감싸 쥐었다. 컵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지만 그 감촉은 묘하게 편안했다. 그는 혼잣말처럼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그의 목소리는 이별과 상처를 딛고 다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단단한 여운을 품고 있었다. 그는 조명을 끄고 자리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문득 떠오른 생각은 복수도 아니었고 후회도 아니었다. 그저 살아온 만큼의 시간이 자신을 이 자리로 데려왔다는 조용한 감정이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눈을 감은 그의 표정에 아주 부드럽게 남아 있었다. 바람이 창문을 지나며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 속에서 그는 잔잔한 미소를 띠며 그대로 시간을 맡겼다. 마침내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던 마지막 조각마저 고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